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5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먼저 보시면 최근 리플은 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던 하락 추세 채널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하락이 아닌 옆으로 움직이는 횡보하는 이 박스권을 형성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내에서도 이 중간에 지나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을 기준으로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 상승력으로 인해서 확실히 단기 이평선 라인을 돌파하고 이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이 이평선 라인 위에서 지지 라인을 지켜준다면 우리가 다음 저항 라인인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까지 800원대까지 갈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시장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겠죠. 가장 먼저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신청했던 반 에크에 대한 결과가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냈던 거였는데 이 기대감이 최근 생겨난 데에는 여기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신청한 자산운용사들에게 19B-4라는 서류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19B-4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정식 심사 요청서고요. 이걸 당연히 SEC 측에서 요구한 대로 수정해서 제출한다면 여기에 대한 승인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ETF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서류가 승인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 19B-4라는 서류고 두 번째는 S-1이라는 증권 신고서도 승인이 돼야지 ETF가 출시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19B-4는 승인을 해도 SEC 측에서 S-1에 대한 승인은 계속해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외신들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은 80%에서 90%까지 상승했다 보도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서류는 거래 및 시장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S-1은 기업금융부서가 승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SEC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봤을 때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19B-4 승인 예고는 다분히 정치적일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친암호화폐적 행보를 보인 것과 여기에 바이든 현 행정부와 민주당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내일 새벽에는 미 연준의 FOMC의 회의록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 시장은 미국에서의 기준금리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 시장이 반등을 했고 그 기대감이 후퇴하면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이 공개되고 나면 이 내용을 보고 시장은 또 한 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예상하고 판단하고 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두 가지가 내일 모두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또 여기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그 상황에 알맞게 제가 대응 도와드리고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도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있는 링크 통해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제가 드리는 대응과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전해진 속보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자, 미국의 하원에서 오늘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상품이다라는 초당적인 규제 법안을 표결에 붙일 전망이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최근 이 기존의 시중에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없는 법안을 무효화시키는 표결이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까지 통과한 이 흐름을 비춰봤을 때 이 부분도 만약에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코인 시장의 대형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건 직접적으로 리플의 소송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은 이 SEC와 2020년도 12월부터 지금 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SEC가 처음 이 당시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XRP를 증권이라고 본 거고요. 때문에 본인들에게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건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거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제가 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아무 의미 없는 한 번의 리플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 부분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다라고 해도 법적 효력을 가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작년에 7월 달에 약식재판 판결문에서도 비록 부분 판결이었지만 일단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사의 판결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리플이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다만 이때 분리 판결이 나왔을 때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라는 또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리플과 SEC는 여기에 대해서 벌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겁니다. 일단 양측이 모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제출 완료한 상황이고요. SEC는 이 벌금을 20억 달러를 요구를 했고 리플은 1,000만 달러 이상 못 낸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스케줄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판사의 판결문만 남겨놓고 있는 거고요. 대략 올 여름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한 번 리플이 긍정적인 판결을 받아들게 되면 올 하반기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올해 4월 20일 날짜로 적용이 됐습니다. 최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흐름은 바로 이전 세 번째 반감기가 아닌 그전 2016년도 때 두 번째 반감기와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이때도 반감기가 적용된 시점부터 급등이 나왔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대세 상승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올 3분기와 4분기 하반기에 반등과 함께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올해는 미 대선과도 지금 이게 겹쳐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리플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줄 수 있겠다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리플은 개별적으로도 이 소송 이슈 외에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미국의 대형 투자 기업입니다. 제2의 워렌 버핏이라고 평가받는 베리 실버트라는 인물이 CEO로 있는 기업인데 자 보시면 여기에 자회사가 바로 그레이스케일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자회사는 코인베이스입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죠. 그리고 이 오너십 스테이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리플도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 내 기업들의 연결고리를 인지하고 나서 다음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이미지는 이 EDX 마켓이 출범할 당시의 홈페이지의 모습입니다. EDX 마켓이라는 건 미 월가의 여러 자산 운용사들, 그중에서는 피델리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함께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고요. 여기서는 기업들에게만 거래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이 EDX 마켓이 출범할 당시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들은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였죠. 그래서 이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만든 새로운 거래소였기 때문에 당시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단 4개뿐이었기 때문에 이 코인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당연히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현재 EDX 마켓에서는 3가지밖에 거래가 되고 있지 않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은 그대로지만 비트코인 캐시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상장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되고 나서는 이렇게 이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이 상장 폐지되면서 리플의 XRP가 새롭게 상장될 거다라는 루머가 크게 돌았던 거죠. 그럼 왜 이런 루머가 당시 돌았는지 그 근거도 함께 보시면 자,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내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이 XRP를 선물 시장에 상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들어가서 어떤 코인들이 여기 상장되어 있는지 이 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자, 여기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리플에 XRP가 추가됐던 거였죠. 솔라나와 아발란체는 비교적 더 최근에 추가된 거고 이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3개의 코인과 XRP가 그 밑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또 한 가지 기사를 보시면 자,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이 이전에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다는 거죠. 이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SEC를 맡기 이전인 지난 2018년 MIT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4개의 코인들이 처음에 EDX 마켓에
상장이 돼 있었던 코인들이고요. 비트코인 캐시만 상장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기사에 나와 있지 않던 우리가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리플의 상승 재료가 바로 이 EDX 마켓에 상장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도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상장됐다라는 이유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 시기가 이 대세 상승장과 맞물린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 리플 시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는 이 상승장이 오기 전에 저가에서 매수 기회가 온다면 이 매집하는 전략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고 또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면 추후 이 상승력이 나왔을 때 이 수익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롭게 나올 리플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거시적인 이슈들도 리플 시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그리고 또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방은 당연히 무료로 제가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밑에 더보기라 클릭하시면 제가 남겨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타점 잡고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로 가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